안녕하세요. 자, 이번 과정은 엑셀 기초 과정으로서 엑셀의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자격증도 같이 준비하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쉽게 엑셀 자격증 실기 대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 자료 입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저희가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계산 작업에 사용되어지는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계산 작업을 하려면 일단 자료가 입력이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자료 입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입력한다 그러면 그 자료에는 문자, 숫자, 한자, 특수문자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날짜나 시간 이런 것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입력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고, 두 번째, 입력되어진 자료를 저희가 다루기 위해서 셀을 다루는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셀을 다룬다 그러면 셀을 선택하는 방법, 선택한 셀을 복사하거나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희가 자료나 셀을 다루다 보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자동 채우기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 채우기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실행하셨으면 먼저 간단하게 인터페이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상단 윗부분에 보시게 되면 메뉴들이 있어요. 그리고 해당 메뉴 밑에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아이콘으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자, 이런 방식을 저희는 리본 메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위쪽에 보시게 되면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쭉 해서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탭이라고 그러고, 그 탭 아래쪽으로 여러 가지 관련된 명령어들을 모아놨는데, 이것을 저희는 리본 메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다음으로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수식을 입력할 수 있는 수식 입력란이 있어요. 저희가 엑셀을 사용해서 계산 작업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계산에 필요한 수식이나 함수는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식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입력되어지는 데이터는 아래쪽에 워크시트에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이 넓은 용지, 이 부분을 저희는 워크시트라 그래요. 그리고 이 워크시트의 이름은 이 아래쪽에 용지의 이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입력한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눈금이 많이 쳐져 있어요. 이 각각 눈금이 쳐져 있는 것을 저희는 이 한 칸 한 칸에다가 자료를 입력하는데, 이 한 칸을 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셀에다가 자료를 입력하시는데, 이 입력되어진 셀을 가리킬 수가 있어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위치에 자료를 입력하고 그 입력되어진 위치에 있는 자료값을 읽어와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계산되어진 결과값을 해당 셀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자료를 입력했는데, 그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자, 여기 용지의 위쪽을 보시게 되면 A, B, C, D 해가지고 알파벳이 쓰여 있고, 왼쪽을 보시게 되면 세로 방향으로 1, 2, 3, 4 해갖고 숫자가 써 있네요. 자, 이렇게 1, 2, 3, 4 행방향으로 숫자가 써 있는 것을 저희는 행이라고 합니다. 1행, 2행, 3행. 자, 그리고 여기 알파벳 A, B, C, D 써 있는 것 보러 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A열, B열, C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는 행, 세로 방향으로는 열이라고 읽고, 특정한 위치를 표시를 하실 때에는 이 열과 행을 조합을 해서 여기 이름 상자 부분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해당하는 위치를 찍고 여기 이름 상자의 주소를 보니까 B열 3행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셀의 주소를 읽는 방법은 원하는 위치의 셀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이름 상자를 보시면 해당 위치의 주소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주소를 쉽게 찾기 위해서
여기 열 번호와 행 번호는 이렇게 하이라이트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위치를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입력되어진 이 넓은 용지는 워크시트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워크시트 이름은 여기 아래쪽에서 확인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 워크시트의 이름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작업 용지라고 이름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오른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보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0%라고 쓰여 있는 부분은 여기 워크시트를 확대, 축소할 수 있어서 이렇게 배율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자, 기본 값은 100%로 지정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먼저 자료 입력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자, 아무 곳 빈 곳을 하나 먼저 선택하시고, 자, 여기에 문자 입력을 해볼게요. 문자에는 영문도 있죠. 그래서 한영 전환키 누르시고 영문도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한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한자를 입력하시려고 그러면 먼저 한글을 입력하신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밑에 한자가 뜨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는데, 한자가 많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바가 생겨서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양이 많아서 슬라이드 바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 하시면 펼쳐볼 수 있는데, 펼치시는 방법은 탭키 누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탭키 눌렀더니 펼쳐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한자를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한자가 입력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제가 한글로 한자를 입력하신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시게 되면 한문이 뜨죠? 자, 여기서 탭키 누르셔가지고 원하시는 한자를 찾으신 다음에 해당하는 한자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한글을 한자로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낮자로 바꾸시는 방법이 있고, 자, 또 다른 방법은 대한이라고 입력하시고 커서를 글자 끝에서 클릭 한번 해주시면 입력이 마무리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눌러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한글 한자 변환이라고 해서 단어 단위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한자 골라주시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입력 형태, 한자만 입력할 건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할 건지 한자와 한글을 쓸 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옵션 골라주신 다음에 변환 단추를 눌러주시면 바뀝니다. 자, 다음으로 특수문자 입력해 볼게요. 자, 특수문자를 입력하시려고 그러면 한글 자음을 치신 다음에 바로 한자 키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것도 한자하고 마찬가지로 자, 여기 내용이 많으면 슬라이드 바가 생기는데 이걸 펼쳐보고 싶다 그러면 탭키를 눌러서 펼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원하시는 거 골라주시게 되면 특수문자가 입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문자를 먼저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숫자를 입력해 볼게요. 자, 원하시는 셀 하나 선택하시고 숫자 100을 입력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입력이 다 완료가 되면 꼭 엔터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입력 완료, 엔터. 자, 그러면 자, 여기 셀을 나타내는 테두리 선 보이죠? 자, 이것 바로 셀 포인터라고 그러는데 셀 포인터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입력이 완료가 된 거예요. 자, 한 번 더요. 숫자를 입력하실 때는 자, 500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숫자가 입력이 되죠. 자, 여기서 문자와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 문자는 왼쪽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에요. 그래서 정렬 방식만 보고도 문자, 숫자가 구분이 되죠. 자, 이제 날짜와 시간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날짜를 입력할 건데 날짜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구분자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년, 월, 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기호로 빼기 표시를 사용해 볼게요. 2023년 빼기 10월 빼기 14. 자, 이런 식으로 빼기 표시, 하이픈이라고도 하죠. 자, 이거 하이픈을 사용하시면 날짜를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이픈 표시 말고 슬래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입력해 볼게요.
2023년 슬래시 10월 슬래시 14일 엔터 쳐주시면 자 보세요. 두 개가 형식이 똑같이 나오죠. 자 그래서 날짜를 입력하실 때에는 빼기 하이픈 표시나 아니면 슬래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 시간을 입력해 볼게요. 시간을 입력하실 때에는 구분자로서 콜론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현재 시각을 써보면 10시 30분 그리고 오전인지 오후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PM 해가지고 오후다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 치시면 오후 10시 30분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12시간제로 입력하실 때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24시간제로 입력을 하실 때에는 22시 콜론 30분 입력하고 엔터 쳐주시면 24시간제의 시간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 입력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숫자와 관련해서 입력하실 때 약간 주의하셔야 될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 숫자를 입력하실 때 분수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희가 분수를 보통 입력하려고 그러면 자 여기서 4분의 1을 입력한다고 1/4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자 그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위쪽에서 날짜 입력하는 거 살펴봤었죠. 그런데 날짜를 입력할 때 구분자로 슬래시가 사용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1/4를 치시게 되면 이거는 4분의 1이 아니고 1월 4일 날짜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오류를 막기 위해서 분수를 입력하실 때에는 0을 치시고 그 다음에 1/4 하시면 이게 4분의 1로 입력이 되죠. 그래서 분수 입력하실 때에는 이렇게 0을 붙이고 입력한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퍼센트를 입력을 할 때 백분율이라 그러죠. 보통 저희가 제가 50%를 입력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50이라고 입력을 하고 위에 보시게 되면 표시 형식에서 퍼센트 기호가 있어요. 백분율 스타일. 자 이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백분율 형식은 입력되어진 자료에 100을 곱해 가지고 백분율로 나타내요. 그래서 저희가 100%를 표현하고 싶으면 1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1 쓰신 다음에 여기 1에다가 백분율을 표시하라 그러면 100%가 나오죠. 만약에 25%다 그러면 0.25 입력하시고 자 입력되어진 이 값에 백분율을 표시하시는 건데, 이렇게 1을 기준으로 하려다 보니까 계산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어려워요. 그래서 자료 입력하실 때 이 퍼센트 기호만큼은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25%라고 붙여주시는 게 좀 더 쉬운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자료 입력할 때 나중에 표시 형식을 사용할 거를 염두에 두고 자료를 입력하지만 퍼센트 백분율만큼은 그냥 바로 타이핑해서 입력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자료를 입력하는 부분은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되어진 자료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료를 다루기 위해서는 셀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선택한 셀을 복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자 먼저 셀을 선택하는 방법을 볼게요. 셀을 선택한다 그러면 원하는 자료가 들어있는 칸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셀이 녹색으로 테두리 선이 그어지죠. 이것보로 우리가 셀 포인터라 그러고 셀이 선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 셀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이 아니고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여러 셀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세로 방향만 되는 게 아니고 가로 방향도 가능합니다. 자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가로 방향, 또 내리면 세로 방향까지 해서 이렇게 제가 원하는 형태의 덩어리로 박스를 치면 해당 부분이 선택이 되죠. 자 이렇게 여러 셀을 선택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지금 선택한 방법은 연속적인 데이터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불연속적으로 띄엄띄엄 데이터를 선택하고 싶으면 먼저 셀을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띄엄띄엄 여러 셀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자, 하나 선택해 놓고 Shift 키 누른 다음에 끝 지점을 선택을 하면 그 중간 단계는 한꺼번에 연속적으로 선택이 돼요. Shift 키 누르고 원하시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연속 범위로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연속적인 범위가 아니라 띄엄띄엄 불연속적으로 선택하고 싶으면 하나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을 하시면 띄엄띄엄 선택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셀을 선택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선택한 셀을 복사 또는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 문자 부분을 선택해서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보통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단축키 있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컨트롤 C와 컨트롤 V,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자, 점점점 테두리 영역 나타났죠? 자, 이거를 복사하고 싶은 위치로 커서를 클릭해서 옮긴 다음에 붙여넣기는 컨트롤 V 하시면 이게 바로 복사예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 어디든지 커서를 놓으시고 이 점점점 점선 영역이 선택 범위다 하고 알려주는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점점점점점 선택 범위가 해제가 됐다면 이제 원하는 위치에 가서 컨트롤 V 해도 원본 대상이 없기 때문에 붙여넣기가 안 돼요. 컨트롤 V 눌러도 안 되죠. 자, 그래서 반드시 컨트롤 C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을 때에는 이 점점점 점선 영역이 선택 범위 소스를 가리키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동하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자, 이동을 하시려고 그러면 선택을 한 이 테두리에 커서를 갖다 대보시면 화살표 십자 표시로 바뀌죠. 이때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동이 돼요. 자, 한 번 더요. 자, 제가 원하는 부분 셀을 범위 지정해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커서를 이 선택되어진 범위의 테두리 부분에다 갖다 대시면 화살표 십자 표시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선택한 셀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셀을 선택하고 선택한 셀을 복사 및 붙여넣기 하는 방법, 이동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셀을 선택하실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선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게 뭐냐면 행단위나 열단위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자, 제가 열 전체를 선택하고 싶으면 열 번호의 이름을 클릭하면 열 전체가 선택이 돼요. 열 번호를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여러 개의 열을 한 번에 선택하실 수가 있죠. 열 단위로 선택하는 방법. 자, 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행 번호를 클릭을 하면 행 전체가 선택이 돼요. 자, 그런데 이것도 행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여러 행을 한 번에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행 번호와 열 번호가 교차되는 여기 만나는 곳 있죠? 자, 여기 교차 영역을 클릭하시면 전체 워크시트가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제하실 때에는 빈 바탕을 클릭해 주시면 선택이 해제가 돼요. 자,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건 뭐냐면 여러 셀에 동시에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통은 저희가 자료를 입력할 때요, 이 범위를 지정하고 자료 입력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해당 셀에만 입력이 돼요. 하지만 자, 이렇게 범위 여러 개 선택하신 다음에 자료 입력이라고 쓰시고 엔터를 치기 전에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를 치시면 여러 셀에 동시에 입력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 셀에 입력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다.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띄엄띄엄 자료 입력, 그다음 컨트롤 엔터 치시면 여러 셀에 동시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표를 작성하실 때 알아두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화면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전체 선택하셔서 여기 상단 위에 보시게 되면 지우기가 있죠. 자, 여기서 모두 지우기 하시면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표를 만든다 그러면요, 자료가 이렇게 덩어리져서 뭉쳐 있는 거를 표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예시로 자료를 입력해 놨어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입력되어진 자료에 E열과 F열 사이에 새로운 데이터를 끼워 넣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치자면 새로운 내용을 넣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동을 해서 뒤로 밀어주고 여기다가 자료를 입력해야 되는데 번거롭잖아요. 자, 그래서 자, 명령 취소해서 되돌리고, 자, 저희가 E열과 F열 사이에 새로운 열을 추가하는 방법은, 자, F열을 기준으로 왼쪽에 삽입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오른쪽에 숫자만 모아놓은 키패드가 있을 거예요. 키보드 보시면 오른쪽에 숫자만 모아놓은 키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더하기 누르면 열이 추가가 되죠. 한 번 더요. 컨트롤 더하기 누르면 열이 추가가 돼요. 반대로 빼고 싶다 그러면 열 단위로 먼저 선택해 놓고 컨트롤 빼기 누르면 열이 삭제가 됩니다. 한 번 더요. 컨트롤 빼기 누르면 열 단위로 삭제가 되죠. 행도 마찬가지예요. 자, 먼저 행 단위로 선택을 해 놓으시고 선택해 놓은 행 위에다가 새로운 행을 삽입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더하기 누를 때마다 행이 추가가 되죠. 삭제할 때는 컨트롤 빼기 누르시면 행 단위로 삭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열 단위나 행 단위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하나의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더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삽입 창이 떠요. 자, 삽입 창이 뜨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골라 주셔야 되죠. 자, 셀을 오른쪽으로 밀어라 그러면 여기 한 칸이 밀리게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할게요. 자, 셀 선택하시고 컨트롤 더하기 누르시면 행이나 열이 삽입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삽입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밀기 하면 한 칸이 밀려 나가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이나 열 단위로 하실 때에는 먼저 선택을 열 단위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더하기, 행도 마찬가지예요. 행 단위로 선택을 해놓고 컨트롤 더하기 누르시면 행이나 열 단위로 삽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셀 다루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살펴봤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자동 채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자료를 입력할 때 아까 복사하는 방법 살펴봤는데 복사해서 넣기도 하지만 저희가 자동 채우기 기능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보세요. 자료를 입력하시고 자, 입력되어진 자료를 셀 포인터를 잘 보시면 여기 셀 포인터 오른쪽 하단에 조그마한 사각형이 붙어 있어요. 자, 이 조그마한 사각형을 저희는 자동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데 커서를 이 자동 채우기 핸들에다가 딱 놓으시게 되면 더하기 표시로 바뀌죠. 이때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자료가 복사가 돼요. 자, 이게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숫자도 한번 해볼게요. 자, 숫자 1 입력하신 다음에 자, 입력되어진 1 선택하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잡아서 쭉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 숫자를 그냥 복사하는 게 아니고 연속 번호로 만들고 싶다면 여기 풍선 도움말 떠 있죠? 자, 여기 옵션 클릭하셔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골라주시면 번호가 연속적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이렇게 두 번에 걸칠 게 아니라 작업을 한 번에 바로 하고 싶다 그러면 자, 1 입력하시고 입력되어진 자료를 클릭해서 드래그 하실 때 컨트롤 키를 눌러 주시게 되면 연속 데이터를 채우는 거예요. 이 자동 채우기는 세로 방향만 되는 게 아니고 가로 방향도 됩니다. 자, 선택하시고 가로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가로 방향도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이 자동 채우기를 하실 때에는 중요한 게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저희가 연습하느라고 자, 1 입력하신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해가지고 연속 번호를 냈는데 저는 짝수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처음 숫자를 2를 입력하고 자,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오려고 그러면 4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와 4 패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증가하는 값이 2로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패턴을 만드신 다음에 이 만든 패턴을 선택해서 자동 채우기 하시면 그 패턴으로 내용이 채워지는 겁니다. 2, 4, 6, 8 해갖고 짝수로 나오죠. 자, 그럼 홀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1 하고 3을 입력하시면 홀수 패턴이 만들어졌죠. 자, 이걸 자동 채우기 하시면 홀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저는 5배수로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5 한 다음에 10을 입력하시면 증가값이 5가 됐죠. 자, 그래서 이거를 자동 채우기 하시면 5배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자동 채우기 하실 때에는 반복되어지는 패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서 그러면 응용 팁으로 한 칸 한 칸 띄우고 싶다 그러면 자, 여기서 100 한 칸 띄우고 200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100에서 200까지만 선택 범위 잡아가지고 자동 채우기 쭉 들어가시는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보세요. 200 밑에 300이 바로 붙어버리죠. 자, 그래서 자, 명령 취소하고 자, 저희가 패턴을 만들 때에는 이렇게 한 줄 건너뛰기 하고 싶다면 그 건너뛰는 한 줄도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거를 자동 채우기 하시게 되면 한 줄 건너서 채우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동 채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학습하신 내용 정리해보면 자, 오늘 자료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문자, 숫자, 한자, 특수문자, 날짜나 시간 입력하는 것들, 분수 입력하는 것들 이런 거 살펴봤죠. 자, 다음으로 셀 다루기 해봤어요. 셀을 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복사하는 방법, 이동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 채우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동 채우기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 저희가 함수 사용할 때에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연습 많이 하셔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